안녕하세요. 이춘환의 부동산 팩트의 이춘환입니다. 오늘은 2021년 부동산 시장 미리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들이 1주택자들, 다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일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투자의 많은 부분이 세금인데요. 오늘 세금 부분을 풀어주실 이종훈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부동산 세무에 관련돼서는 달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저희가 2021년 그리고 이번 2020년을 정리하면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그 세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세무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하는 취득세가 중요하겠죠. 근데 취득세가 지금 그 최근에 2030 세대들께서 주택을 많이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취득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취득세 세율이 과거에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 세율이었죠. 그 주택이 1 내지 3% 금액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주택이냐, 추가되는 주택 수가 몇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서 8%, 12% 이렇게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금액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취득세라는 것이 또 나중에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네. 그건 부분적인 거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지출된 비용이 되고 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절감하는 것이 전체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취득세가 과거에는 별 중요하지 않은 세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목으로 바뀌었죠. 지금 30세 이전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30세 이전은 아까 제가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센다고 네.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 주택이지만 네. 부모님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고율의 중과세율의 주택 취득세를 네.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그 취득세율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설명해드리면 규제 지역은 2주택제부터 고율의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2주택, 3주택 이상제는 똑같고요. 네. 근데 비규제 지역, 즉 비조정 대상 지역은 그 규제 지역보다 한 개씩 더 네. 플러스해서 이해하시면 좀 됩니다. 즉 세 번째 주택부터 8%, 네 번째 주택부터 12% 그렇게 비규제 지역의 취득세 중과주택 수가 한 개씩 더 많아진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지방의 지금 집값들이 또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 또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억 이하 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들은 그런 중과에서 빠지기 때문에 네. 그런 1억 이하 주택들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네. 아마 지방의 소형 주택, 저는 소액 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주택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규제 지역에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더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틈새를 좀 찾아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주택자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 네,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갈아타는 과정에서 물론 팔고 다시 사면 전혀 문제가 아닌데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될 때 요 기간이 짧아졌죠. 보유 기간이 1년으로 짧아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에 1년으로 짧아졌고 게다가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서 거주를 해야만 종전주택을 비과세 준다는 조건이 아주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 그렇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지금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1년 안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년 안에 거주를 못하고 만약에 못할 세입자가 있다면 2년까지 연기는 해준다고는 합니다만은 내가 무주택이었다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과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굉장히 꼼꼼하게 날짜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갱신 청구권 네. 때문에 1년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네.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네.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매도도 지금 마음껏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시장 상황이 그렇죠. 있어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주의해야 되고 1주택자가 갈아탈 때는 양도세 부분을 또 주의해야 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예전부터 있던 중과세, 예. 중과세 부분이 내년 6월 1일부터 세율이 네. 대폭 올라가죠. 얼마나 올라가는 거죠? 네, 각각 10% 추가, 20% 추가하던 네.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세가 네. 20% 추가, 30% 추가가 네. 되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 비조정 지역일 때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세율로 가던 것이 분양권도 무조건 아무리 낮아져도 60% 세율.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어떤 재산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네. 움직임을 할 때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훨씬 더 많아졌죠. 예. 그걸 통해서 또 아까 취득세도 얘기했지만 취득세가 또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네. 하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어떤 의사결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분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엑시트 전략을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하셨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올해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세무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내년부터는 거주와 보유 기간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네. 거주 1년당 4%, 보유 1년당 4% 이렇게 거주를 짧게 하면 거주 기간 짧아진 만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 최대 80% 받을 수 있던 분들이 뭐 48%라든가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툭 떨어지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지금 올해 안에 매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등기를 올해 안에 넘기시는 거를 그렇게 매도를 하셔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온전하게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양도세 부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청약 시장이 굉장히 지금 과열되고 있는데 청약을 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자가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11월 2일부터 분양 청약을 하고 있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컨대 몇백 대 1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때 추가적으로 많이 매입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 분양권을 매입했거나 뭐 주택가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이거나 아니면 2주택이거나 3주택이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예로 제가 상속주택을 받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상속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세금이 좀 정리가 될까요? 네, 상속주택 같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되는 네. 주택이라면 5년 안에 팔면 중과세는 피할 수 있고요. 네.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을 가지신 분이 그런 상속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예, 종전에 있던 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네. 예, 비과세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매도해야 된다 그런 건 근데 없는데. 제가 아는 고객분은 지금 2주택자로 그냥 그 5년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강남권의 주택이라서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되어 있고 주택이 대치동에 있다 보니 증여를 하려고 해도 증여도 지금 그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해야 증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모든 길이 막혀서 지금 주택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나 지금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보유세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과거에는 그 1주택 또는 비조정 2주택 네. 거의 그 세율과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그 세율이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공동 명의로 소유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종부세나 보유세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세율 차이가 내년부터 거의 두 배가 납니다. 네. 예, 0.6%, 네. 같은 구간에 있을 때 0.6%, 1.2%, 또 0.8%, 네. 1.6% 거의 두 배가 나기 때문에 주택 수를 개인별로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네. 부부가 예. 각각 두 채를 갖고 있는 게 돼서 네. 네, 아주 고율의 종부세율을 맞게 되는데 네. 그거를 단독 명의로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으면 네.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똑같다 하더라도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그러면 때문에 이 지금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실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통념적으로 공동명의면 대체로 세금에서 유리하다. 네. 취득세, 뭐 종부세, 양도세 다 취득세는 유리했었죠. 공동명의가 차이가 없지만 네, 네. 양도소득세나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임대소득세나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세금 면에서 종부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리했는데 지금 종부세가 이렇게 확 바뀌면서 네.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20억이 넘어가면 네. 공동명의로 한 게 불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회가 되면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단독 명의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지금 정부에서는 공시가율을 지금 상향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더더욱 차이가 예. 많이 나죠. 지금 네. 그 공청회도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남권이나 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재산세 기준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게 종부세를 기준으로 하는 그 재산세 종부세 기준으로 하는 과세 기준일 네. 뿐만 아니라 양도세 아까 말씀드린 네. 양도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 전후의 양도로 인한 양도세율은 세금 차이가? 어떻게 바뀌나요? 양도세율이 아까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네.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세율이 올라가는 거, 그거 대표적이고요. 종부세가 그날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네. 전에 양도하신 분이랑 그 후에 양도하신 분은 세율 차이가 상상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재산세 합쳐서 뭐 한 3천만 원이 연 나왔다라고 하면 한 달에 뭐 250에서 300만 원씩 모아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종부세 부분은 세금 처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경비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임대하고 있는 집이라면 네. 임대소득세 경비 처리가 되겠죠. 임대 사업자만 임대사업자. 해당되는 거죠. 예. 예. 네, 자가 보유 주택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종부세는 해당이 없는 거죠. 네. 예, 그게 또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도 가지도 않고. 사실상 세금 부분은 다주택자 분들이 더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세금 관리의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